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오늘은 이케아 헬메르 서랍장을 조립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땠는지 그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구입한 제품은 이케아 헬메르 서랍장 화이트 컬러이고요. 이케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29,9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배송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물류창고에서 온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일주일 정도 걸린 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거의 좀 느려진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케아 헬메르 서랍장을 구입을 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개인 사무실을 하시는데 그 책상 옆에 서류 넣어두는 그런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서랍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망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사무실에 둘 건데 너무 비싼 걸 두기에는 사실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싶어서 이케아를 고민을 한다고 하시길래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지르라고 했습니다.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의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런 걸 조립하는 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왜 어렸을 때 막 알아서 TV 뜯고 이러는 애들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설명서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서 조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나 공간 지각 능력 모두 20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한 난이도는 5점 만점이라면 한 3.5에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이케아 다른 후기 보니까 뭐 식탁이나 의자 같은 건 좀 손이 많이 가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서랍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생각해보면 바깥판이랑 안에 서랍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랍이 여러 개긴 하지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5에서 4.0이나 됐느냐?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설명서가 조금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케아에서 이 설명서를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글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그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글자가 있고 옆에 그림이 도와주는 거라면 혹은 그림이 있고 글자가 조금 도와주는 거라면 분명히 정말 좋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으로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파츠가 비슷비슷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 언어별 설명서를 만들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영어로라도 뭐 업다운, outside, inside 이거라도 한번 적어줬으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관련해서 제가 제일 불편했던 점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명서에 순서를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순서를 따랐더니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서랍장 아래에 바퀴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당연히 다 만들고 바퀴를 나중에 달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중간에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일단 설명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중에 다시는 게 낫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꿀팁인데요. 바퀴를 그냥 다 만들고 뒤집어서 마지막에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완전히 고정이 되기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헬메르 서랍장은 기본적으로 레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철과 철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훅 빠지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걸쇠처럼 한번 철판을 접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걸 접기 전에는 다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바퀴를 중간에 달라고 해서 뒤집었더니 와르르 다 무너내리더라고요. 저 정말 멘붕했어요.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굳이 이 순서에 넣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꿀팁으로 여러분은 바퀴를 맨 마지막에 달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퀴 얘기인데요. 바퀴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바퀴를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서랍장 바닥이 되는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바퀴를 다는 부품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나사를 넣고 돌리는 겁니다. 정말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제 것만 그랬는지 아니면 헬메르 디자인 자체가 뭔가 조금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동봉되어 있던 나사 크기에 비해 이 나사 구멍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끼우긴 끼웠는데 여기서 돌리면 뻑뻑해서 돌아가질 않고 드라이버로 나사 머리를 파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 머리에 홈이 파지면 이젠 돌려도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줄 몰랐죠. 왜냐하면 준 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사가 망가지는 결과를 맞이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때 마침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일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로 구멍을 더 넓혀줬습니다. 그 구멍이 일자 드라이버의 길이보다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넣어서 힘을 줘서 돌리니까 구멍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꿀팁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그냥 넣고 냅다 돌리지 마시고요. 나사를 한번 끼워보고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헬메르는 하나만 사봤기 때문에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 힘을 주지 마시고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구멍을 좀 넓혀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불편함이자 마지막 꿀팁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케아 제품을 사봤던 건 육각 렌치로 조립을 하는 종류였기 때문에 육각 렌치가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다 있겠지 하면서 생각 없이 택배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드라이버는 동봉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사무실에 약간 비상용으로 작은 드라이버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긴 했는데 알았으면 저희 집에 전동 드라이버 있거든요. 그걸 가져갔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꿀팁은 미리 집에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택배를 뜯으시라는 겁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핸드 드라이버 한 개쯤은 꼭 구비를 하신 상태에서 이걸 뜯으셔야지 안 그러면 아예 조립을 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철판과 나사를 이렇게 집 한 구석에 놔두고 드라이버를 부랴부랴 사러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집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악 하나 틀어두시고 그냥 하면 약간 멍 때리면서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들, 네, 있습니다. 우선 설명서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 잘 읽어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퀴는 제일 마지막에 달아주세요. 또 부품이 잘 맞는지 사이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홈을 크게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꼭 구비한 상태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케아 헬메르 서랍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서랍장이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제 팁이 꿀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꿀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구를 조립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시작 단계라거나 아니면 그동안 잘 안 해봤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별로 안 어려운가 보다. 쟤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접 만들어보는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케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마켓비 한번 사볼 거거든요. 화장대 아래에 작게 들어갈 수납함 같은 걸 찾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하게 될진 또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마켓비도 이케아랑 비교를 해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